오늘 제가 할 발표의 주제는 녹색 도시를 위한 광촉매입니다. 이론에서 적용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뭔가를 하기 전에 뒤를 돌아보는 게 좋잖아요. 점심 전에 수학에 대한 그리고 데이터 최적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에서 이름을 보면서 참 반가웠는데요. 저도 벨기에인인데 벨기에 연구자분이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저를 가까이서 보신다면 제가 지금 조끼에 벨기에 배지를 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제 발표의 주제는 녹색 도시를 위한 광촉매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겐트 대학교의 로고가 있죠. 겐트 대학교에 대해서 먼저 몇 개 슬라이드를 통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개요입니다. 먼저 겐트 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기에 대학교입니다. 유럽에 위치해 있죠. 유럽에 몇 개 캠퍼스가 있고 8년 전에 한국에도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문을 열었고 제가 그때부터 8년간 몸담고 있습니다. 겐트 대학교는 세계 100대 대학 중 하나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순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기에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송도에도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송도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기에 좋은 도시니까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UGC, 즉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는 학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분자 바이오테크, 식품학, 그리고 분자 생명공학 이 세 가지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환경공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4개년 프로그램, 4년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 2년은 모두가 일반 과정을 듣고 3학년과 4학년에는 이 세 가지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심화 전공으로 넘어갑니다.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이 대학 저희 캠퍼스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한국에서 수학을 하면서 유럽 이학사 학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저희 졸업생 중에 3분의 2 정도는 석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학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한국 내에 있는 석사 과정뿐만이 아니고 유학을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졸업생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의 주제와 연계를 시켜보자면 여기 밑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을 하나 보자면 서로 이렇게 건물들이 다 붙어 있죠. 이렇게 여러 도시에 저희 캠퍼스가 있는데 모두 친환경 도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오늘의 주제인 친환경 도시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했듯이 한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구의 80%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잘 삶을 누리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될 텐데요. 아시아의 경우에는 거의 다 시민의 90%가 도심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친환경성이 높아질도록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녹색 도시란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백 가지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녹색 도시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또 압축적으로 친환경 솔루션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생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활동과 기획 과정에 친환경 솔루션을 적용하는 도시입니다. 생산뿐만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친환경 솔루션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녹색 도시에 대해서 말할 때 에너지 효율을 놓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오전에 있었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두 컴퓨터를 가지고 위대한 수학 공식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대기의 질을 높이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봤다면 이번 오후 세션에서 저는 광촉매 그리고 화학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물론 친환경 기술의 일부로서 폐기물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폐기물은 또한 동시에 큰 자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폐기물을 사용해서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그런 순환, 자원의 순환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제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겐트 대학교에서 두 분의 연구자가 물 처리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폐기 화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에 존재하는 물 중에 99.9%가 아니고 1% 미만만이 우리가 식용 음용수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학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명의 연구자입니다. 한국인 연구자인데요. 또 교수이기도 합니다. 수생 독성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의 샘플이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지 시험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계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녹색 도시를 위한 기술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어떤 걸 연구하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녹색 도시를 위해서는 태양과 재생 가능 에너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태양 에너지는 물론 발전에 중요하죠. 난방과 그리고 물의 담수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 전지, 즉 태양광 에너지가 요즘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 알려진 태양 에너지의 활용 사례입니다.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오염물질도 있고 그리고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우리가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입니다. 이러한 VOC는 심각한 보건 문제와 환경 문제를 야기합니다. VOC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준말인데요. 내부에서의 농도가 내부 공간에서의 VOC 농도가 외부보다 야외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는 VOC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핵심은 VOC의 경우에는 기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VOC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건축재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 개인용품,
아니면 우리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VOC가 발생합니다. VOC 내부 실내 VOC의 경우에는 흡연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에는 실내에서는 전혀 흡연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실내에서도 많이 담배를 피웠었죠. 이런 VOC는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작은 입자로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이 VOC를 공기 중에서 추출할 수 있다면, 없앨 수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은 VOC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입니다. 일단 이런 VOC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미 발생을 한 VOC가 있다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장점도 있었습니다. 락다운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락다운 기간 후에 VOC 농도에 있어서 한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019년과 2020년의 VOC 농도를 보시면 크게 낮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방식에 따라서 VOC 농도가 변한다는 것을요. 그럼 광촉매란 무엇일까요? 오늘 제 발표의 핵심이 바로 광촉매 반응인데요. 광촉매는 전자가 자극하는 그런 반응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후에 제가 하려는 발표는 화학 수업 같은 건 아닙니다. 원자를 생각하면 양핵이 있죠. 그리고 핵이 전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자들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각각 정해진 에너지 레벨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자들은요. 이 각각의 에너지 레벨을 저희는 밴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가전자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전자를 자극한다면, 예를 들어 열이나 빛을 조사해서 자극을 한다면 에너지 레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흰색 부분 있죠. 이건 전자가 진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서 더 에너지 레벨이 높아져야만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프하는 것과 같은 동태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속의 경우에는 이 두 개, 전도대와 가전자대가 중첩됩니다. 그래서 금속의 경우에는 전기가 잘 통하죠. 왜냐하면 중간에 그 갭이, 밴드 갭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연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절연체의 경우에는 이 밴드갭, 즉 전도대와 가전자대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전자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절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간격이 적절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서 광촉매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점프할 때 그러면 그런 전자의 점프를 유도하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겠는가가 광촉매 반응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전도대 그리고 가전자대가 있고요. 포톤이 반도체에 사용이 되고 전자가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음전자가 위에 있고 양전자가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chemical reactions 화학적 반응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화학적 반응이 벌어지면 they react with oxygen 전자가 and 산소와 water 반응을 in 하고 order 또 to 물과 form 반응을 하겠죠. these strange 그래서 이렇게 molecules with 이상한 these 분자들이 dots. These dots are 생겨납니다. called 여기에 radicals.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Now, 이 what's a 점이 radical? 바로 It's a 레디컬입니다. very reactive 레디컬이라는 specimen, 것은 very reactive. It reacts 굉장히 with 크게 anything. That's why 반응하는 it has a 무엇에 very short 대해서든 lifetime. It is 쉽게 oxidizing 반응하고 whatever is in their neighborhood. 주변에 있는 모든 것과 반응을 해서 산화가 되는 Toxic, 아주 as you will 수명이 see, 짧은 can be used to 물질입니다. to react with these radicals, and then these harmful compounds 이렇게 are 레디컬이 in preferentially just carbon dioxide. And that's 반응을 when 해서 the 유해 물질이 action 발생하기도 is 하고 happening.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So, 이산화탄소가 now 되겠습니다. that we understand this principle, 이것이 we have to 광촉매 consider 반응의 the 원리입니다. recombination. What is recombination? It's a simple thing. 재결합이라는 Electrons, they can jump 것을 up, but what goes up 고려해야 되는데요. can also come 전자가 down. And if it's 위로 just 점프할 수 coming down 있다면 without the 내려올 corresponding 수도 reaction, 있겠죠. it's a waste of energy. 그러면 So 에너지가 recombination is 낭비됩니다. a 그래서 drawback of 재결합을 technology. 통해서 If we can prevent or at least decrease the recombination, 최소한 our semiconductor 그런 material will 다시 be 전자가 more 밑으로 active 떨어지는 in these 것을 reactions. 줄이거나 We can 방지하는 also use 겁니다. doping or heterojunctions 이를 위해서 and just 도핑이나 put 헤테로 접합이라는 oxygen here, 방법을 but if you want 사용할 to 수도 know more 있습니다. about that, just 이게 talk to 무엇인지 me in one of the coffee 궁금하시다면 breaks. Okay. 중간에 커피 브레이크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Making the jump possible. 그래서 광촉매라는 건 에너지의 점프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mples of 첫 번째, photocatalysis is 최초의 more than 100 years ago, 광촉매는 they 100년 전 UV light. UV light is 언급이 having 되었는데요. a 자외선입니다. wavelength which is 자외선의 shorter 파장은 than the light of the sun. And you have to 태양빛보다 know that 짧습니다. energy of 태양빛의 radiation is inversely 파장보다 proportional 짧습니다. to the wavelength. So the energy of sunlight is a 그래서 little bit 태양의 smaller. 에너지가 That's why if we would like to use a UV, it is costing us electricity generating that UV. UV를 발생시키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the light 에너지를 of the 만들 수 sun, 있는 것입니다. That's for free. And that's 그런데 the key point of 태양빛은 today. 무료잖아요. The light of the sun, just like gravity is free for 마치 everybody. If we use 중력이 that, 우리 it 모두에게 can clean up 무료로 열려 있는 것처럼 중력이 It can 공짜이듯이 clean up 태양빛도 our 공짜입니다. Okay. 그런데 이 공짜 자원인 자외선으로 우리 대기를 So, 세척할 수 있는 11 거죠. years ago, in the 11년 lab, 전에 I was working 제가 연구소에서 in 일을 하고 the 있었는데요. destruction of pharmaceuticals which cannot be degraded in the classical wastewater treatment. They escape 일반적인 폐수 처리 the process. 기법이 They 아니고 re-enter 새로운 nature. So, 기법을 the 개발했습니다. corresponding 제약 bacteria, 회사에 they get used to them, and in the end, it 지원을 doesn't 받아서 help that we 세균을 intake 이용을 these 해서 pharmaceuticals because the bad guys are used to the pharmaceuticals that we take. So they have to be 이런 taken 새로운 out. 약품을 And 11 years ago, we were 만들었습니다. using a UVA and UVC. UVA 그리고 UVC를 11년 전에 이용을 It's 해서 in a 만든 kind of way, 기법입니다. it's not for free. And I just wanted to show that South Korea is 그리고 having a quite high daily dose 한국의 of 경우 pharmaceuticals per day. So it's quite important 약품 that 사용량이 we 꽤 take 높은 them out of 국가입니다. our waste water. 그래서 Photocatalysis 폐수에 is one 그런 way to go. 약품이 This was 11 years ago. 유입되지 As 않도록 time 관리하는 goes by, 것이 we 중요했습니다. improved our materials. 11년이 지났죠. 그 사이에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들의 수준도 품질도 높아졌습니다. 아마 올해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가시광선을 이용했습니다. 물에 있는 세균을 살충제 성분들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의 예시인데 살충 농사를 지으면서 제초제 그리고 살충제를 사용하는 비율과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초제가 그리고 살충제가 우리가 이용하는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한 기법이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degrade it.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Also very important. A lot of chemical reactions require 그리고 여러 high 가지 pressures and 화학적 high temperatures. 반응을 For 위해서는 example, the 고온과 production of 고압이 ammonia,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that 암모니아를 it's 생성하기 requiring huge 위해서는 temperatures and 굉장히 pressures. 높은 온도와 These 압력이 필요하죠. reactions in 그런데 photocatalysis, 광촉매의 ambient 경우에는 temperature, ambient pressure. No 주변 need to 온도나 heat up 압력이면 whatsoever. 필요합니다. It's very cheap. 가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We 비용이 can use 저렴합니다. easily available 그리고 쉽게 materials. 조달할 수 있는 원료를 One 사용합니다. of the materials which is 그 중에 used is 하나가 titanium dioxide. It's 이산화티타늄입니다. abundantly present on 쉽게 our 구할 globe. 수 있는 재료죠. And it can be tailor-made, adapted 그리고 for 맞춤화가 a specific 가능한데요. compound 굉장히 pollutants 다양한 that we would like to 오염물질에 degrade. 맞춤화한 We can 광촉매 기술이 tailor, materials 가능합니다. to degrade VOCs, bacteria, and even 세균이나 mold. VOC 그리고 So 곰팡이까지도 it's a huge 광촉매 variety of things 반응을 that we can 통해서 degrade. 제거할 수 So 있습니다. after the lab scale, it is time to talk about 이제 실험실 upscaling 단계를 applications in 넘어서 gas phase, 실제 적용, 활용으로, 응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내부 VOC뿐만이 아니고 기체상 그리고 액체상 즉 폐수 처리 시설에도 광촉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믹 웹 오브 사이언스를 보시면 광촉매에 대한 논문 출간 가능수가 크게 높아지고 있죠. 그 리액터에 대한 논문 가능수도 높아지고 있는데 실험실에서의 연구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리액터, 실시간 리액터를 통한 응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련 논문까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건물들의 많은 부분이 유리와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건축이 되죠. 광촉매 반응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콘크리트로부터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이산화티타늄을 활용해서 이 VOC인 NOx를 NO3, 즉 질산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질산염은 물로 쉽게 씻어낼 수 있죠. It's also used, as you can see, in different countries, Japan, France, 그리고 Rome. 일본, 로마, 프랑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외관이 다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이 건물의 경우에도 흰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티타늄을 이용해서 외관을 세정하는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의 VOC 농도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내부에 이산화티타늄 광촉매를 적용했을 때에도 그걸 처리하지 않은 이산화티타늄 처리를 하지 않은 것과 대비해서 VOC의 농도가 30%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커튼을 열어둔 상태라면 이 이산화티타늄의 세정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연구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이산화티타늄으로 코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세정되는 유리가 완성되는 건데요. 이산화티타늄으로 유리를 닦으면 그 접촉각이 작기 때문에 그 유리의 각도를 적절히 설정하면 이산화티타늄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한 오염물질이 그냥 자연스럽게 쓸어 내려가게 됩니다. 쓸려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가 세정이 되는 유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오염물질 입자들이 이산화티타늄을 통해서 표면에 증착이 되고
The sun is 그리고 giving 구름이 the 물러나고 required radiation energy 또 to 햇빛이 convert 비쳐서 these 적절한 absorbed 에너지가 oil and VOC particles 이 유리 위에 into other 비춰지게 되면 harmless compounds, and 광촉매 then 반응이 it's 일어나서 maybe the day 오염물질이 after 씻겨나가는 raining 겁니다. again, and the whole surface 그리고 is 그 후에 clean. And 비가 you have 내리면 examples of 완전히 glasses 씻겨나가겠죠. with coating and glasses without 여기 coating. 사진에 보시면 On the left, you 이산화탄을 see glass with 코팅을 coating. 한 On the 유리 right, 그리고 you see 코팅을 glass 하지 without. 않은 유리의 So 차이를 I 볼 believe 수 you can see 있습니다. clearly the difference. 차이가 분명해 보이죠. Going back to indoor, 다시 indoor we 내부로, don't have that 실내로 much, 눈을 visible light from the 돌려보겠습니다. sun, so we have to seek 가시광선이 많지 our 않죠, 실내 refuge 공간의 to use 경우에는. UV. 그래서 실내에서는 UV를 사용합니다. To take out, 자외선을 사용해서 to take out an influenza virus.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That's 제거할 수도 있고요. bullet point number 3 with the difficult 세 번째 name, 항목에 influenza virus. And it 복잡한 puts 기호같이 the 써 있는데 job 그게 바로 very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뜻하는 I am 기호입니다. not aware about the progress in removing COVID particles, but I believe that 코비드 comes with a lot of 코로나19 입자의 제거에 critical 대해서는 eyes on 그 the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잘 laboratory setup, so 알지는 that's maybe 못합니다. not so simple to organize. But overall,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제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 농도가 5ppm이었을 때 UV 램피를 비추면 즉시 그 농도가 0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실내 환경을 거의 완벽하게 빠르게 세척할 수 있는 거죠. 팬, 즉 환풍기 같은 것을 추가로 활용하면 더 빨리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고립되어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삽입을 했는데요. 저희는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분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실내 공기를 세척하기 위한 광촉매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업하고 있는 연구자의 사진을 넣어보았고요. 그리고 광촉매는 폐기물 처리나 세척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남미에서 바나나를 수입해서 운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금방 바나나가 물러질 겁니다. 색이 갈색으로 변할 거고요. 에틸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숙성의 과정이 그 유통 과정, 운송 과정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과일을 신선한 상태로 받으려면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영하 20도로 운송 냉장고를 냉각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광촉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도는 실온 정도로 유지하면 되고요. 광촉매를 통해서 에틸렌을 제거하면 이런 갈변 현상 그리고 과도한 숙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실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에틸렌 농도 그리고 습도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건조한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의 습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습도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새로운 재료, 새로운 원료를 식별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새로운 재결합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퀀텀 일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 퀀터라는 작은 에너지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드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의 얼마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퀀텀 일들을 적절히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핑이나 헤테로 결합 시스템을 통해서 광촉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한 가지 물질뿐만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결합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헤테로 결합과 같은 기법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계면 에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직 연구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 분야입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 과학이나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신생 분야니까 관심을 두기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 효율을 높이고 완전한 광촉매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야 되겠죠. 폐기물 처리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오염물질 제거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유해한 VOC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광촉매 반응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모두 다 우리의 녹색 도시를 위한 거잖아요. 더 이상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을 운행하려면 그리고 그걸 순수한 물로, 수소로 운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발할 새로운 물질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해내야 되겠죠. 현재 무료인 태양 에너지를 전환을 하는 겁니다. 물로 전환을 하는 거죠. 물은 이미 풍부한 자원이고 또 그걸 한 번 더 전환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여기도 이런 도면이 있는데요. 전자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전공들이 있고 전도대에 있는 전자들이 보입니다. 아까 제가 광촉매 반응에 대해서 설명할 때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특히 한국의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수소 경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국가 정책으로서 수소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 기가와트에서부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충당한다는 것이 한국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광촉매 기술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 수소가 중요하겠죠. 수소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진정한 친환경 수소가 될 것입니다. fossil fuels. So one day that will be coming to an end. Okay, I'm just having a look to my time. Okay.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세상은 언젠가는 종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주는 빛을 이용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이산화탄소는 참 게으른 분자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반응을 하길 원하지 않는 물질이거든요. 아주 게으릅니다. 그러면 광촉매를 이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게으른 이산화탄소를 자극을 해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전자가 다시 점핑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도식이 그런 이산화탄소를 자극하는 반응의 기전을 보여주는 건데 설명을 하기는 복잡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차세대
약품을 개발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전환할 수도 있죠. 이 게을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연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화학 반응 도식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무료인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예시로는 다시 폐기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기 폐기물이 가장 폐기하기 어려운 폐기물입니다. 한 가지 화합물이 아니고 수백 개의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을 이용을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이런 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속성을 가진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그 폐기물 유형에 따라서 그 유형을 분해하기에 적합한 물질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과학 문화 포럼에서 이렇게 폐기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광촉매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플라스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녹색 도시를 위해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수거를 해서 간단히 물리적으로 실제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화학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하죠. 화학 반응을 유발해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저희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유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일렉트로입니다. 일렉트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폐기 플라스틱 물질을 건축재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벨기에에서 구축되고 있는 철도에 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폐기 플라스틱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 플라스틱들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화학업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친환경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환경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 이 일렉트로 사업과 연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오늘 저희는 광촉매 반응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응용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무료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데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화학 반응을 유발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솔루션이 콘크리트일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이라는 게 영어로 콘크리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공학과 촉매, 이 기술 등을 통해서 좋은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